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더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경제, 특히 소민 경제는 지금 다 죽었다고 아우성이고 300만의 자영업자가 생계가 위태롭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도 한번 동남아 나라들을 한번 다녀왔던 겁니다. 놀러 간 것이 아니라 동남아 나라들, 특히 라오스나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같은 이런 신생 국가들이 발전도상 국가들이죠. 이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한번 그 현장 모습을 보고 왔는데 정말 살아 숨쉬는 정말 생동한 모습을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집 주변을 비롯해서 서울에도 지금 많은 가게들이 상가가 그대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만 해도 지금 임대를 내놓은 가게들이 수두룩하죠. 제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에서도 이 마을에서도 잘 되는 상가, 메인 상가라고 하는 그 상가들이 줄줄이 지금 다 문을 닫고 내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만큼 서민 경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정치권은 싸움질밖에 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신심을 주는 대신 오히려 비관을 더해주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합니다. 왜 이렇게 독재를 하고 있는 베트남도 공산당 일당 독재죠. 이런 독재를 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지금 이 서민 경제가 살아나고 활기가 넘치고 생동감 넘치고 온 시장, 온 거리가 불화성을 이루고 사람들로 붐비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죽어가고 있을까요? 특히 이번에 IAEA 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데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당 지도자들이 대거 IAEA 사무총장을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몰려가서 이 공항에 몰려가서 들어오지 못하게 항의하고 피켓 들고 시위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심하게 우겨졌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가까운 이 베트남이나 대만이나 캄보자, 미얀마 같은 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죠. 이 태평양을 끼고 있는 일본과 더 가까운 나라들에서는 그런 것을 조금 더 볼 수가 없습니다. 쉬는 곳하고는 저는 프랑카토 하나 보지 못했습니다. 뉴스에도 전혀 그런 뉴스를 취급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일부 뉴스에 조금씩 나오긴 하겠지만 우리처럼 저렇게 격렬하고 장애 집회를 열고 고대 야당이라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국민들을 부추기고 괴담을 퍼뜨리고 그리고 마치도 당장 거기서 난 수산물을 사 먹기라도 하면 죽는 것처럼 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걸 보면서 과연 고대 야당이 지금 정권이 안 바뀌고 그대로 집권당이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 정치에 대한 말은 잘 하지 않자고 했는데 정말 이 국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이런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격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사건건 자기네들이 내로남불이 아니죠. 문재인 때 시절을 생각해 보면 아마 치를 떠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오직 북한에 굴종하고 북한에 짓밟히면서도 아부굴종하고 찬양을 하던 그런 사람이 이 나라 대통령이었고 수장이었으니 참 한심하기 그지없다는 생각뿐입니다. 특히 이번에 이 추미애 장관이죠. 문재인 등에 칼을 꽂는 듯한 토사구팽당했죠. 저는 추미애가 법무장관으로 갈 때부터 이미 다 알았던 겁니다. 저희는 이미 다 알았죠. 추미애 장관을 바로 국회의원 하던 직에서 국회의원 하던 사람을 선거 1년, 2년을 앞두고 법무장관 시킨 것은 문재인의 아바타라고 할 수 있는 고민정 의원을 그 추미애 자리에 보내기 위해서 추미애를 법무장관으로 시켜놓고 그리고 고민정은 그 자리였죠. 추미애는 법무장관을 통해서 대통령의 꿈을 가지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추미애 잘 알죠. 이 추미애 장관 당대표를 맡았을 때부터 여러 차례 만나본 적이 있기 때문에 잘 알지만 이 추미애는 대권의 꿈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 지역구를 문재인이 아바타에게 주고 그리고 자기는 법무부 장관으로 왔던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재인이 한데 속았던 거죠. 이 추미애도 속았다고 봐야 됩니다.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하고 이 문재인이 밀어주게 되면 대선 때 아마 다음번 대선이죠.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토사구팽 당한 거죠. 결국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하던 그 시절에 추미애와 갈등이 일어났죠. 사사건건 개입하고 검찰의 발과 손을 다 꽁꽁 묶어놨던 것이 이 추미애고 그걸 통해 가지고 대권의 행보, 즉 대통령의 가는 길을 닦으려고 했지만 결국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문재인이 그걸 빌미로 추미애를 내쫓았던 것입니다. 네가 물러나라. 지금 당내 여론이 그렇다. 앞으로 이제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당신이 물러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이건 공식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법무장관을 물러나게 하고 검찰의 도움을 받아야 됐던 이 문재인. 현재는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을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윤과 추의 갈등을 무마시켜서 선거에서 이기게 하기 위한 전략을 쓰려고 토사구팽 시킨 것이 바로 추미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면 잘 알 겁니다. 그 내막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의 야망까지 꿈까지 꿨던 이 추미애는
거기에서 아마 환멸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뭐 좀 잘 됐을 줄 알았는데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고민정에게 자리는 뺏기고 자기는 이제는 야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민주당 내에서도 추미애의 입지가 심히 약화된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제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 문재인과 이재명이는 뭐 물과 기름처럼 사이가 서로 좋지 않았죠. 그래서 문재인의 측근들이 즉 고민정을 비롯한 윤건웅을 비롯한 문재인의 청와대 시절 문재인 밑에서 청와대에서 비서관이나 비서를 지냈던 사람들이 대거 이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당선되고도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재명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이 뭐 언론에 여러 차례 나왔던 사실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런 사실들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0.75% 뭐 1%도 안 되는 정말 그 미세한 차이로 그 진 것은 이 고민정과 윤건영을 비롯한 이 청와대 출신들 친문계가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파다했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조직부장 선대위 조직부장을 했던 사람이 KBS 언론에 나와서 공개했던 겁니다. 송토를 냈죠. 국회의원들이 발벗고 나서 도와주지 않았다. 특히 친문계가 전혀 나서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도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 와서 추미애가 문을 아무리 비판하더라도 이미 추미애는 문재인에게서 토사구팽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젠 민주당에서도 발붙일 자리가 없다는 것 그나마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새로운 당을 만드는데 지금 만들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 뉴스에 보게 되면 지금 추미애가 새로운 당을 만들려고 하는데 차찬 속의 태풍이 아니라 미풍으로 굳힐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지금 뭐 추미애뿐만 아니라 군태섭 전 의원, 유승민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또 당을 만들려고 지금 밖에서 지금 분주히 다니고 있지만 성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문재인에게서 버림받은 추미애 이제 문재인을 저격하고 공격한다고 해서 그거 회복하기 힘들 겁니다. 그렇다고 고민정이 틀고 앉은 이 광진구 옛 추미애 그 국회의원 그 당선 그 지역구에 가서 고민정과 과연 추미애가 붙어서 승산이 있을까요? 자기 지역구를 내달라고 한다고 고민정이 순순히 내줄 고민정이 아니죠. 가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판에 있으니 국민이 편할 리가 없고 나라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사사건건 발목 잡고 이제는 이 오염수 우리나라만 유독 일본의 오염수의 처리수를 가지고 지독하게 물건으로 지고 이 괴담을 퍼뜨릴 뿐만 아니라 장외에서 국민들을 부추겨서 자기 당원들을 부추기고 국민들을 부추기고 자기 추종하는 세력을 부추겨 가지고 장외 집회를 하는 이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저는 언론이나 프랑카트론 고사 그걸 그렇게 다루는 나라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일본과 가장 가까운 나라들도 전혀 그런 이야기를 반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왜? IAEA라는 국제원자력 기구에서 이미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긴 기술진들이 모여있는 기구입니다. 최고의 석박사들이 모여있는 이 기구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술에 대해서는 뒷자도 모르는 이 정치가들이 특히 이 야당 정치가들이 그것을 마치도 이물을 먹으면 다 병에 걸려 죽는 것처럼 암에 걸려 죽는 것처럼 당장 무슨 큰일이 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 오히려 우리 수산업계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수산업계는 지금 초비상에 걸렸다는 것. 이 정치가들, 특히 야당 정치가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아마 박살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여당이 제가 잘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여당을 보게 되면 여당 내부에서도 서로 총질하고 등에 칼을 꽂는 일이 지금 수다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든 야든 지금 제정신 차리지 않고 또 국민의 삶과 질, 국민의 삶을 돌보지 않으면 국민들은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겁니다.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정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모든 서민들이 지금 점점 살기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자살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뉴스에서 보게 되면 매일과 같이 어린아이들 실종, 미혼모들의 아이를 낳아서 뭐 게으르게 버리고 무슨 토막을 내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이거 아주 엽기적인 이거 아주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한두 건이 아니라 출생하자마자 없어진 그 수많은 미아들이 뭐 수십 수백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나라가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치인들 잘못 때문에 죄 없는 어린 미아들 목숨을 잃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 내막을 보게 되면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이도 어린데도 문제가 있지만 또 철이 없어서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그 애들을 먹여 살릴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정말 비인간적인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이런 범죄를 저질 수밖에 없는 것. 이것 정치인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그 지원하는 금액이 뭐 20조, 200조 를 썼다고 하는데 그 돈이 다 어디에 들어갔는지 저는 아이 3명, 4명 난 부모들을 만나서 물어보게 되면 도대체 그 돈이 어떻게 차려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뭐 엄청난 돈을 투입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혜택을 많이 준 것처럼 하지만 실제 다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말을 들어보면 뭘 혜택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3자녀 이상 아이들을 낳은 부모들에게는 뭐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 뭐 등록금을 면제해 준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도 지금 그게 사실인지도 아직 공식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전혀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런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정치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정신 차리지 않으면 아무리 거대 야당이고 아무리 집권 여당이고 이 거대 두 당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간다고 하지만 이번 총선은 아마 문제가 다를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아마 이번에 두 고대 당에 특히 국민의힘이 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등을 돌릴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살기 힘들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이 동남아 나라들을 순방하고 왔겠습니까? 아마 제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짐작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일단 제 방송은 여러분들과 약속한 대로 북한이 우리가 통일되는 날까지 저는 이 방송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청률이 낮든 시청률이 높든 구독자가 남든 구독자가 적든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한반도의 긴장관계, 긴장교과 또 북한의 움직임을 포착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단 유사시라는 건 전쟁을 의미합니다. 실제 전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는 여기 국내에 앉아서만은 또 국내 뉴스 보도만 가지고는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군사 움직임이라든가 북한의 이 정치 움직임, 그 고위급들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착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으로 알려준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또 우리 국가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